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 최대 고비,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리버풀과 빅매치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안면 골절 부상으로 수술대 오르기로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미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이라는 두 명의 공격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손흥민 선수까지 빠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홈 경기 리버풀을 상대로 이기기 어렵다는 현지의 전망과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토트넘, 리버풀과 경기 어떻게 치러야 할지 클롭 감독,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천적으로 기능하면서 괴로움을 줬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을 상대로 리버풀은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손흥민 선수의 최신 상황과 토트넘 허스퍼의 리버풀전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클롭 감독의 천적이었죠. 도르트문트를 이끌고 개겐 프레싱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신속한 공격, 헤비메탈 축구라는 평가를 들었던 이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 시절에도, 레버쿠젠 시절에도, 그리고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클롭 감독도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감독이 됐는데 그 이후 맞대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골을 넣으면서 클롭 감독을 어렵게 만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또 열만하고 또 함께 뛰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거든요. 이번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앞두고도 리버풀의 원정 경기 성적도 좋지 않고 최근 프리미어리그 2연패도 이어지고 있고 리그 순위가 9위까지 떨어지면서 토트넘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최소한 월드컵 출전 여부를 떠나서 이번 리버풀과 경기 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클롭 감독은 한심을 놨다. 반면에 콘테 감독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이벤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6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집에 정수기나 인터넷만 사용한다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대부분 가정 내 인터넷이나 정수기 약정이 끝나더라도 그냥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3년마다 받을 수 있는 67만 원 놓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인터넷이나 정수기 약정이 끝났을 때 고객이 재약정이나 변경 등 전화 한 통만 해도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는 아이만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현금 지원은 방통위에서 경품 고시제라고 인터넷 TV는 47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정도로 마땅한 것이고요. 정수기는 저렴한 제품으로 신청해도 2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 지원금을 놓치고 계신 건데요. 물론 아무 데서나 가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나 자리세를 낼 필요가 없는 온라인 대리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어차피 설치나 AS, 요금 등 모든 서비스는 본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은품을 많이 주는 온라인 대리점이 가장 좋겠죠. 그 중에서도 사기 걱정이 없고 지원금을 경품 고시제 최대 기준에 꽉 채워주는 업체, 바로 아정당 통신 렌탈입니다. 아주 많은 사은품, 정직한 요금 추천, 당일 지급, 이 앞 세 글자를 따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아정당은 매년 4만 명의 고객이 가입하고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 회원 수도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현금 사은품을 최대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요금제를 고객에게 권유하면서 본인의 실적을 챙기는 일명 업셀링을 고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휴대폰 개통도 최저요금으로 최대 혜택 드린다고 하고요. 아정당 사이트에서는 여러 브랜드 제품을 금액별로 비교,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은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니까 직장인분들도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공식 유튜브를 구독만 하셔도 매달 아이폰 14, 갤럭시 Z 플립 4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아정당 유튜브도 꼭 구독하시고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린 아정당은 제가 직접 후기를 읽어보고 수많은 고객분들이 타사 대비 많은 혜택을 받아간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진행한 광고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에 고정 댓글에 남겨진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인데요. 토트넘은 승점 26점으로 3위에 올라있고 리버풀이 무려 승점 10점이 적은 16점으로 9위거든요. 물론 리버풀이 한 경기를 덜 치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해도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부상 결장이 장기화된다면 물론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치를 이 두 차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승점을 잃어버린다면 리버풀과 격차가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 굉장히 중요한 양팀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두 경기를 더 치르게 되는데요. 일단 15라운드 일정 전체 살펴보면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6일 일요일에 리즈 유나이티드와 본머스의 경기 밤 12시에 열립니다. 썸머타임이 해제되면서
평소에는 이제 토요일 밤 11시에 열리던 경기들이 이제 토요일 밤 12시, 일요일 자정에 열리게 된 것이죠. 맨시티와 풀럼의 경기, 노팅엄과 브렌트포드의 경기,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과 브라이튼의 경기가 모두 밤 12시에 열리고요. 이어서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에버튼과 레스터시티, 저녁 9시에 빅매치죠. 첼시와 아스날의 경기가 이어지고 에스턴 빌라,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빌라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사우스햄튼과 뉴캐슬의 경기도 같은 밤 11시에 열리고요.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도 밤 11시,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는 일요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7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양팀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조금 반등에 성공을 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0대2 패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2대1 패배, 특히 첫 홈경기 패배를 당하면서 흔들렸지만 스포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경기 홈에서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경기 막판에 역전골을 넣었던 것이 아쉽게 취소되는 등 이길만한 경기를 했고요.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도 질 뻔하긴 했는데 결국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뒷심 발휘했고,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 원정 경기도 1대0으로 끌려가다가 2대1로 기어코 뒤집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 중 부상 이탈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토트넘이 최근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을 무기로 결과를 내는 데 성공하고 있고 2연승 및 3연속 무패로 다시 흐름을 잘 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이 경기 이후 카라바오컵 일정이 있긴 한데 토트넘은 노팅엄과 원정 경기, 리버풀은 더비 카운티와 홈 경기예요. 아무래도 상대팀의 난이도라든지 경기 열리는 장소 같은 걸 봤을 때는 리버풀이 조금 더 유리한 다음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맨체스터 시티를 1대0으로 꺾으면서 최근 부진을 조금 깨는 느낌이 있었고,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1대0으로 이기면서 안필드에서의 강세를 이어갔지만 노팅엄 포레스트, 올 시즌 최하위 팀의 충격적인 0대1 패배를 당한 것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리즈 유나이티드와 안필드 홈에서 1대2로 패배하면서 무려 1년 7개월 동안 이어졌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홈경기 무패가 깨지는 29연속 무패에서 멈추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치른 아약스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3대0 승리라든지 공식 경기 13연승을 달리던 나폴리와의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경기 2대0 승리 등 좋은 결과가 따르면서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분명히 원정 경기의 올 시즌 부진한 모습들은 리버풀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이 리버풀이 강강약약이잖아요. 맨시티나 나폴리 같은 팀엔 강한데 노팅엄이나 리즈 같은 약한 팀에는 약하다.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보자면 주력 선수들의 이탈 상황과 또 팀의 이제 역습 위주의 경기 스타일을 고려할 경우 리버풀이 토트넘이 약팀이니까 약한 팀에는 약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은 올 시즌 클롭 감독이 부임한 이후 최악의 흐름인데요. 맨체스터 시티와 커뮤니티 실드에서 3대1로 승리하며 기분 좋게 출발을 했지만 풀럼과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2대2 무승부, 크리스탈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홈 개막전 1대1 무승부에 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2대1 패배로 초반 3경기에서 이기지 못한 것, 이것이 클롭 감독 부임 후 최악의 출발이었는데요. 이후 본머스의 9대0 대승, 돌풍의 팀 뉴캐슬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 거두면서 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에버튼 원정, 사실 에버튼이 머지사이드 더비이긴 한데 지난 시즌에도 간신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류를 했고 올 시즌도 하위권에서 좀 고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경기 내용이 좋지 않은 가운데 0대0으로 비기면서 다시 한번 위기론이 커졌어요. 여기에 나폴리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4대1로 크게 지면서 위기론이 더 커졌는데 아약스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2대1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홈 경기에서 가까스로 3대3으로 비겼습니다. 2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간신히 비겼던 것이고요. 또 아스날 원정에서 3대2로 패배하면서 마찬가지로 초반에 드러났던 좀 좋은 팀들을 상대로 뭔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인저스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7대1 대승 후 맨시티의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지만 노팅엄전, 리즈전 패배는 분명히 리버풀의 현재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사실 리버풀이 크게 앞서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60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토트넘이 14승 17무 29패로 승리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약세를 보여왔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이 카라바오컵 우승, FA컵 우승에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던 강한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모두 비기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 전 2020, 2021 시즌에는 두 번 모두 패했고 2019, 2020 시즌에도 다 패하긴 했는데 어찌됐거나 가장 최근 두 번의 대결에서는 이길 수도 있는 경기 내용을 보이면서 비겼다는 점은 충분히 토트넘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자신감을 이번 경기에 이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최근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이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무기가 됐던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탈인데요.
토니 선수가 역대 13번 리버풀과 맞대결을 하면서 1승 4무 8패로 사실은 진 경기가 많긴 했지만 유일한 승리와 더불어서 4번의 무승부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 2번 모두 비길 때 모두 결정적인 골을 넣었고 또 2020-2021 시즌 첫 번째 원정 경기 당시에서도 토트넘의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리버풀을 상대로 한 4경기 중 3경기에서 한 골씩을 기록하면서 리버풀 천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근래 정말 2015년에 토니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리버풀을 상대로 딱 한 번 이겼는데 그 이겼던 홈 경기에서 4대1 대승 과정에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시원한 골을 넣었고 그 골을 클롭 감독이 우아하고 소리칠 정도로 대단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클롭 감독과 리버풀의 천적이라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은 리버풀이 올 시즌에 공격 자원들의 이 부상이라든지 또 마네 이적 이후에 그 노련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올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또 얻지 못한다면 클롭 감독의 리버풀이 영입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도 실제로 공신력 있는 매체들에서 만약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했다면 리버풀이 거액을 써서라도 손흥민 선수에게 오퍼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토트넘이 리버풀에 패배하고 리버풀이 또 살아 올라오면서 맨유도 지금 따라오고 있고 첼시도 잘하고 있고 뉴캐슬도 잘하고 있다 보니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는 4위 안에 들지 못할 경우 케인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 콘테 감독 모두 내년 여름에는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리버풀이 올 시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포어벳에서 승부 예측한 결과 토트넘이 그래도 홈 경기이기 때문에 49%의 승리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토트넘의 최근 경기 기록 보더라도 25경기에서 4경기밖에 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리버풀이 최근 원정 경기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토트넘 원정 거리도 283km로 가까운 곳이 아니다 보니까 원정의 필요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저녁에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날씨가 현지 예상되는 게 12도 정도니까 좀 쌀쌀해요. 이런 부분들도 선수들의 체력적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상 선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 토트넘도 핵심적인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리버풀이 올 시즌 고전하고 있는 이유도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주전 센터백인 조엘 마티프도 뛰지 못하고 있고 공격 라인에는 디오구 조타와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결장하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나비 케이타도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최근 경기에 출전했던 제임스 밀러 선수도 얼굴 부상을 입으면서 이번 경기 출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미드필드 라인에 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르투르 멜로 선수를 임대로 영입했는데 이 선수도 지금 부상 때문에 뛸 수가 없고 조던 핸더슨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 문제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요. 토트넘도 물론 로메로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하고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까지 공격 자원의 3명이 일거에 빠지는 그런 공격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양팀 모두 최정의 멤버로 뛸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리버풀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당장 지난 주말에 치렀던 리즈 유나이티드와 2대1로 패배할 때는 경기 초반 4분 만에 실수로 선제골을 내준 이후 살라 선수의 동점골로 따라갔지만 경기 막판에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면서 결승골을 내줬거든요. 이 경기에선 조 고메스 선수의 수비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파비뉴 선수도 수비 커버를 잘 못해줬고 티아고 알칸타라가 부상해서 돌아왔지만 역시 수비 가담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상대 역습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누네스, 살라, 피르미누로 구성된 피르미누를 가짜 구보더러 하는 공격 라인은 그래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결정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는 14연승을 저지하면서 좋은 결과, 좋은 내용도 보이긴 했는데 이때 달라진 점은 역시 고메즈 선수가 부진한 부분들을 부상에서 회복한 코나테가 수비 라인에서 잘 커버해줬다. 이런 부분들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 또 토트넘과의 경기를 대비했던 것 같아요. 다르인 누네스와 하비 엘리엇을 벤치에 두고 경기를 시작했죠. 이 경기에 출전한 밀러 선수도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이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에 뛸 수 없고 그렇다면 핸더슨의 몸 상태가 어떤가를 봐야 되겠지만 티아고 알칸타라와 파비뉴, 엘리엇이 미드필드를 구성할 텐데 이 경우 역시 파비뉴의 수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리버풀에게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커티스 존스가 나와서 잘해주긴 했지만 아직은 좀 가장 좋을 때 폼이 아니거든요. 결국엔 누네스가 선발 출전할 것 같습니다. 나폴리와의 경기도 0대0으로 팽팽하던 가운데 누네스가 후반 막판에 교체 출전해서 17분 동안 한 골을 넣고 또 한 골을 끌어내는 헤더 슈팅을 연결했기 때문에 누네스가 또 토트넘과의 경기는 풀핏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양팀의 기록을 살펴보면 팽팽해요. 토트넘이 최근 25차례의 공식 경기에서 4번밖에 지지 않을 정도로 끈끈한 경기를 하고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82차례의 공식 경기에서 9번밖에 지지 않을 정도로 패배를 잘 모르는 팀이거든요. 여기에 리버풀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6차례 원정 경기에서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한 부분은 이번 경기가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린다는 점까지 봤을 때는 무승부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리버풀이 원정에서 분명히 약세거든요. 최근에 리버풀의 원정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아약스, 레인저스 같이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원정 경기는 확실하게 한 수 아래의 팀을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하고 이겼지만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따져보자면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나폴리 원정까지 살펴보면은 치명적인 패배와 또 에버튼전 무승부가 있어서 리버풀이 원정 경기에서 힘을 잘 못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홈 경기에서 강세를 보이던 것이 최근 흔들렸죠. 마르세유전 2대0 승리, 레스터시티전 6대2 대승, 프랑크푸르트전 3대2 승리, 에버튼전 2대0 승리에 이어서 뉴캐슬을 상대로 이 홈 경기 연승이 깨졌고 스포르팅 리스본을 상대로도 비기면서 최근 두 번의 홈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조금 불안정한 가운데 비길 가능성이 많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토트넘은 어떤 명단으로 나올까요? 손흥민 선수가 빠진 가운데 공격수가 무려 3명이나 빠졌기 때문에 부상에서 돌아와서 점차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루카스 모우라의 선발 출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왼쪽에 이제 페리시치를 기용할 경우 지금 살라 선수를 막아야 되고 알렉산더 아놀드까지 오버래핑할 때 위협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페리시치를 가지고 이 두 명을 다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페리시치 선수가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수비 커버도 잘해주긴 했는데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세세뇽 선수가 살라 선수를 잘 막았던 그런 리버풀과의 경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세세뇽이 선발 출전하면서 페리시치가 오른쪽 윙백으로 뛰거나 혹은 왼쪽 측면 공격수 혹은 케인과의 비대칭 투톱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페리시치 선수도 양발을 모두 잘 쓰고 세트피스에서 킥도 날카롭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양발 슈팅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맡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모우라가 좀 공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페리시치가 오른쪽 윙백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콘테 감독이 모우라 선수를 오른쪽 윙백으로도 기용해 왔기 때문에 이 경기는 모우라를 오른쪽 윙백으로 두면서 사실은 공수를 오가게 만드는 비대칭의 전술을 쓸 가능성도 있다. 이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페리시치가 오른쪽으로 가고 모우라가 이제 전진하는 그런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3-5-2를 쓰고 이렇게 페리시치 모우라를 함께 쓰는 전략이 될 것 같다. 여기에 비수마가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의 뒤를 커버하면서 피르미누가 2선으로 내려오는 가짜 9번 역할을 할 때나 엘리엇이나 티아고가 2선에서 공격하는 것들을 커버해주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의 과부하를 좀 커버해주면서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하고 역습하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 이 가능성이 높고요. 로메로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을 한다면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겠지만 회복하지 못한다면 최근에 두 경기 그랬듯이 다이어가 오른쪽 센터백, 랑글레가 중앙 센터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로메로라도 복귀하기를 콘테 감독이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리버풀은 누네스, 피르미누, 살라의 3톱, 미드필드 라인은 티아고, 엘리엇, 파비뉴 혹은 핸더슨이 복귀할 경우 핸더슨이 뛸 수 있고요. 포백 라인은 로버트슨, 판다이크, 코나테, 아놀드, 골문 알리송이 지킬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승부 어떻게 이어질지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홈 경기에서 배당이 높은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토트넘 홈 승리 평균 3.19배로 아주 높다. 쉽지 않다. 토트넘이 이기기 어려운 경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무승부 3.68배, 3점대의 무승부는 걸어볼 만한 배당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정팀인 리버풀이 원정 약세임에도 승리 배당률이 2.15배로 더 승리가 유력한 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진 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는 또 언제 수술을 받고 어떻게 회복 일정이 나올지 토트넘 허스퍼의 최신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리버풀과의 경기 이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까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